왜 모든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할까요? 많이 쓰시는 여드름 피부나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 묻은 손으로 클렌징 밀크를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감염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꼭 보고 사거든요. 보이나요? 이게 올리브영 3년 연속 1위 한 거면, 그리고 발사 마사지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어루입니다. 좋아. 다들 메이크업 지울 때 어떤 제품 사용하시나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팜, 클렌징 밀크? 이렇게 클렌징 제품에는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근데 왜 모든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할까요? 현직 피부관리사인 제가 오늘 그 이유와 클렌징 밀크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제품 추천까지 클렌징 밀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클렌징 밀크는 메이크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1차 사용제입니다. 이름처럼 하얗고 걸쭉한 제형이 특징인데요. 오일감이 적고 수분 함량이 많은 제품이라 예민한 피부부터 여드름 피부까지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순한 클렌징 타입이에요.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피부 타입을 가진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 말은 즉 모든 피부 타입에게 자극 없고 문제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클렌징 밀크가 딱 들어맞는 거죠. 왜냐면 많이 쓰시는 클렌징 오일과 비교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클렌징 오일은 기름이 주 성분인 클렌저예요. 주로 식물성 오일과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오일 함량이 높다 보면 여드름 피부나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정력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사용했다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과 성분 함량 자체가 다른데요. 기름은 아주 적게 들어가고 수분 함량은 많이 들어있어서 세안 시에 부드러운 촉감과 촉촉한 보습 효과를 줘가지고 민감한 피부부터 여드름 피부까지 모든 피부 타입에게 자극 없이 잘 받고 깨끗한 클렌징이 가능한 게 클렌징 밀크입니다. 그래서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크림,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다, 혹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어떤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꼭 제품의 pH 농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pH 4.5에서 5.5로 약산성인데요.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해줘야 외부 세균이나 더러움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피부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한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pH가 깨져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감염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맞는 약산성을 유지하려면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써요. 짠! 이게 영상에서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한 6번 나왔나? 저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베이크프렘의 클렌징 밀크예요. 이 제품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약산성 성분이라서 피부에 자극도 없고 피부 장벽을 케어해주는 제품이고요. 또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 등 피부 안정성 테스트를 3개 이상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민감한 피부들은 제품 고르실 때 꼭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품 고를 때 이런 거 꼭 보고 사거든요. 이게 보이시나? 보이나요? 아, 그리고 이게 올리브영 3년 연속 1위 한 거면 진짜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요? 인기가 많나 보다.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영상에서도 찐 추천했었고, 벌써 이렇게 2번째 협업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세정력도 좋은데 순하고 자극이 없으니까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하는 클렌징 밀크 사용법도 궁금하거든요. 피부관리사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클렌징 밀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몇 개 필요해요. 일단은 클렌징 밀크, 그 다음에 클렌징 겔, 헤어 터번, 그 다음에 괄사 도구, 일회용 해면, 그리고 클렌징 후에 바를 기초 제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헤어 터번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제일 먼저 씻어주세요. 왜냐면 손에 세균이 많은데 이걸로 그냥 세안을 하게 되면 이 세균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세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을 닦고 손에 물기를 닦아주세요. 손에 물기를 닦은 다음에 이제 클렌징 밀크를 덜 건데 얼만큼 더냐? 저는 한 4-5번 펌프를 해서 하거든요. 4-5번 펌프를 하면 호두알 크기만큼 짜져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으로 이제 이마, 볼, 여기 턱, 코에 나눠서 바르고 그 다음에 롤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롤링을 코부터 코 5번, 이마 5번, 볼 5번, 턱 5번 그리고 롤링 해주실 땐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피부결 방향이라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총 3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했으면 밀크를 닦아내주시면 되는데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해면을 이용해서 닦아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제 누워 계시는데 물을 이렇게 부을 수가 뭔가 물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면을 적셔가지고 닦아드리는 거죠. 근데 집에서 저희는 물이 있고 물 세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세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로 충분히 헹궈내 주신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겔을 이용하셔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소에 바르시는 기초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호루님, 클렌징 밀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클렌징 밀크는 물 묻은 손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물 묻은 손으로 클렌징 밀크를 하면 물 때문에 클렌징 밀크가 희석된 느낌이 들어서 물 묻은 손으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고 손 닦은 다음에 클렌징 밀크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기 없는 손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고 나면 어떤가요? 클렌징 할 때 거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세안 후에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잘 지워진다. 이게 많은 분들이 클렌징 오일만 잘 지워진다고 인식이 되게 박혀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클렌징 밀크도 진짜 잘 지워지니까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괄사 마사지도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그 괄사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클렌징 밀크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괄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 클렌징 밀크는 흡수시키는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라 노폐물 또는 메이크업을 녹여서 닦아내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는 마사지를 하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괄사를 따로 하면 귀찮아서 오히려 클렌징 할 때 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괄사를 한다고 해서 괄사가 흡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부를 쓸어서 혈액과 림프 순환, 스트레스 완화를 시켜주는 도구라서 적당량을 도포하고 결을 따라서 사용하면 클렌징하는 동안 마사지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 기획 상품에 괄사 마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괄사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V라인 파져있는 엄지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양으로 턱 끝부터 여기 턱 귀 밑까지 쓸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5번. 힘의 강도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살살 쓸어 올린다는 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볼을 쓸어 올리는 거예요. 눈 밑까지. 여기 또 이렇게 5번.
이게 살살 해주셔야지 세게 하면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 빼고 살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로주름. 세로주름에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5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인중도 해주고 미간도 해주고 이마도 살살 동그랗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럼 좀 아프거든요. 여기를 5번 정도 꾹꾹 눌러준 다음에 다시 돌기 있는 대로 여기 헤어라인을, 얼굴 라인을 꾹꾹 찝어주세요. 찝어서 여기 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는 림프 타고 이렇게 림프 따라서 여기 쓰레기통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5번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하면 빠르면 1분? 뭐 길어야 2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크로 클렌징하고 이렇게 짬을 내서 괄사 마사지 하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안하고 클렌징 크림 바르고 다시 괄사하고 다시 닦아내고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클렌징 밀크 하면서 괄사도 하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괄사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괄사를 세척해서 사용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괄사를 사용하고 씻어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얼굴에 닿는 거니까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클렌징 폼으로 씻어내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괄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괄사가 끝난 후에 클렌징 밀크가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로 씻어내고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씻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시켜요. 제가 오늘 클렌징 밀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봤는데요. 진짜 저도 처음에는 클렌징 밀크를 피부과에서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클렌징 오일하고 클렌징 워터밖에 몰랐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사용하길래 아, 이런 클렌징 밀크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용해 봤을 때 밀크도 자국 없이 잘 지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뭔가 유분은 없고 촉촉함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제가 클렌징 밀크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티슈로 닦아내야 되나? 아니 물로 지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알려주는 데도 없고 이런 걸 모르니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강추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조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